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선민정입니다. 오늘 저희 2021년도 제약바이오 섹터 전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굉장히 힘드셨죠. 아마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반기 전 산업군 자체가 어려웠었고요.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2차 재유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과 빠른 전파력으로 현재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수혜를 본 기업들이 많았고, 그중 대표적인 건 바로 이런 진단 기업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백신 CMO 기업들, 그리고 제약 기업들 중에서 수출 기업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수출 기업들과 R&D 기업들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기도 했고요. 사실 그것과는 무관하게 실적이나 R&D 성과가 좋게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탑픽으로는 유한양행, 오스코텍, 시젠 말씀을 드리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쉽게 안 없어지네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5,1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전체만큼 지금 감염이 됐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127만 명인데요. 이 숫자는 거의 매일매일 바뀌고 있고 바뀌는 폭도 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과 유럽 등 북반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2차 재유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20만 명 확진자 수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확산세는 더 퍼졌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하루 4만 명 내지 5만 명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2차 봉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 그리고 빠른 전파력을 무기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패턴이 반복됐었죠. 안정기와 확산기를 반복하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제 지쳤는데요.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시죠. 사실 결국은 백신이 개발돼야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선두그룹은 여기에서 보시는 모더나, 바이오엔텍과 파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요 세 개의 기업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개발 선두그룹으로 이들 모두 다 연내에 미 FDA로부터 EUA, 즉 긴급사용 허가를 획득할 수 있고 202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규모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각 기업별로 들어가 보면은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거는 바로 여기 바이오엔텍과 파이자가 공동 개발한 백신이죠. 사실 11월 9일 날 임상 3상 예비 데이터 분석해 봤더니 백신 투약군과 위약 대조군 합산 확진자 94명인 시점에서 90%의 예방 효과가 있다. 사실 미국에서 미 FDA가 75% 정도의 예방 효과만 있어도 긴급 사용 허가를 오케이 한다라고 했었는데 90%나 나오면서 이날 시장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전 증시가 다 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백신이 개발되면은 바이러스가 곧 종식이 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과연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그렇게 쉽게 바이러스가 종식될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 백신이 mRNA 백신입니다. 아마 들으셔서 모두 다 아시겠지만 유통을 마이너스 70도씨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최근에 이게 논란거리가 되면서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보온백을 만들어서 배송이나 유통에 전혀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정말 말이 쉬워서 수천만 개, 수천만 도우즈, 수억 도우즈지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독감 백신 냉장 유통 잠깐 안 됐다고 그 난리 났었던 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70도씨라는 굉장히 하쉬한 환경에서 유통이 되는 게 얼마나 가능한지 그 많은 물량을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서 이 백신이 정말 어마무지 대규모로 투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바이러스 종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 종식이 된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뭐 세상이 천지개벽하지는 않습니다. 뭐 진단 기업들 안 좋은 거 아니니까 좀 그 점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어쨌든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그냥 계절성 독감 백신과는 좀 다른 면이에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산 설비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백신 기업들, 특히 백신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제조할 수 있는 기업들이 CMO, 위탁 생산으로 굉장히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SK케미칼이 있었죠.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리고 노바백스의 백신을 저희들이 위탁 생산한다 그러면서 주가는 거의 바닥에서부터 5배 이상 올랐고요. 최근에 또 이러한 이슈가 있는 기업이 바로 녹십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세피라고 하는 일종의 백신 연합 기구로부터 5억 도즈 물량을 위탁 생산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뭐 단숨에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사실 백신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어마무지하게 많은 양의 백신을 생산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고요. 좀 약간은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은 되어 있지만 향후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는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도우즈나 만들어야 되는 백신의 종류나 또는 언제까지 이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지 계약서는 없는 상황인데 이 계약이 체결되면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올 테니 그때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제약 바이오 섹터는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 진단이나 또는 백신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본 그런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제네릭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릭을 팔면은 예를 들어 리피토의 제네릭이다. 그러면 뭐 대웅제약의 리피토 제네릭이든 녹십자 거든 종근당 거든 동아ST 거든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품이 똑같으니 어필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했었습니다. 사실 제약 기업들이 마케팅 빙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자, 이번 코로나 19이 확산이 되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냐면 마케팅을 대면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포지움이나 학회나 또는 뭐 제품 설명회 같은 그런 마케팅 방법을 올해는 거의 쓰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마케팅비가 급감하면서 그 감소한 판관비가 그대로 영업이익이 되면서 사실은 올해 굉장히 제약기업들 마케팅비를 감소시킬 수 있었고요. 해보니까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비용 고효율 방식이 바로 비대면 마케팅이다 그러면서 일종의 뉴 노멀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국내 제약기업들의 주요 품목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병 앓고 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절대로 이 병은 내가 약을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도 이들 약은 꾸준히 매출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필수 소비재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제약기업들 실적, 뭐 이래저래 그 기업만의 독특한 이슈 때문에 뭐 적자가 발생하는 기업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업의 본업들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제약기업들 실적 크게 걱정할 거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결국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갔을 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해서 기존에 유행했었던 다른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자, 요번 가을에 보셨죠? 독감 백신 대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지금이 원래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즌이죠. 그래서 지금 우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백신이 있는 그나마 독감 바이러스라도 컨트롤 해야겠다. 그래야지 최소한의 방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올해 이렇게 열심히 독감 바이러스 백신 맞으라고 질병관리청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 접종률이 증가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는 여러분 전 북반구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북반구 백신 수출도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독감 백신 기업이죠. 녹십자. 국내 독감 백신은 올해 3분기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요. 북반구는 3분기, 4분기에 나가는데 전체 양이 전년 대비 거의 8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추세는 트윈데믹의 우려가 계속 있을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자, 남반구 볼까요? 3, 4월에는 남반구에도 독감 백신이 나가는데요. 저희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 4월에 400억 규모 나갔는데 이 규모 당연히 늘어나겠죠. 왜? 남반구도 이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아마도 3, 4월 때쯤에는 발생할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백신 기업들, 특히 독감 백신 기업들,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 가지고 있는 기업들 여러분 좀 코로나에 오히려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은 좋을 거다. 이거는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 산업이 안 좋아졌을 때 그나마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좋은 점이 있었고 오히려 수혜를 받았고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히려 실적이 좋아진 그런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게 없었어도 올해 코로나의 수혜가 없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 안 됐어도 사실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모두 다 좋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출주도 기업들이죠. 우리나라의 대형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올해 최대 실적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적인 생산 설비 증가로 계속적으로 CMO 고성장 기대되고요. 오히려 유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될 때 글로벌 제약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생산 사이트 다변화로 그동안 유럽에 좀 치우쳐져 있었던 CMO 사이트가 아시아로 확대가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은 것도 있고요. 셀트리온은 지금 사실 셀트리온 그룹 올해 정말 가히 놀라울 만한 실적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이 회사는 퍼스트 바이오시밀러 출시 전략으로 저는 몇 년 뒤, 지금도 사실은 그 위치긴 합니다. 글로벌 넘버원 바이오시밀러 기업 충분히 여러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은 셀트리온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개발했다고 이틀 전에 주가 좀 급등한 적이 한번 있었죠.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좀 부진했어요. 2분기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었던 날에도 주가가 안 움직였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자, 2020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다 굉장히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탑라인 성장률 둘 다 55%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레버리지 효과 나오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올해 YY 90% 영업이익 성장률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에 기저 효과까지 더해져서 거의 280에서 90, 300%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성장 올해 가능했었던 주요 원인은 바로 미국형 트룩시마죠. 예, 미국형 트룩시마 바로 이건 죄송합니다. 바로 요 부분인데요. 출시한 지 11개월 만에 처방액 기준으로 19.4% 점유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요. 미국형 트룩시마는 전년 대비 매출이 3배 가까이 늘었어요. 바로 이 미국형 트룩시마에 의해서 올해 셀트리온 그룹의 고성장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최근에 이 비중은 조금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컨 바이오시밀러인 룩시앵스가 좀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저는 트룩시마가 퍼스트 바이오시밀러로 파이널리 정말 최종적으로는 30% 이상 시장 점유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져서 내년도에 당연히 꾸준히 성장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고성장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결국 성장세가 끝나서 내년도 셀트리온 그룹 너희들 올해와 같은 고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니? 라는 질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내년도에 이 미국형 트룩시마처럼 고성장할 수 있는 품목을 램시마 SC로 생각하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램시마 SC 올해 2월 달에 독일에 출시를 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상반기 누적, 그러니까 1분기와 2분기 누적 164억만 팔았어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약간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과연 정말 램시마 SC가 뭐 연간 5천억 이상 판매가 가능한 그런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를 할 수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말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아직까지는 약간 미미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는 저는 이 램시마 SC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 잘 팔리는구나 라고 하는 본격적인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큰 폭의 반등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R&D 기업 좀 보시면은요, 과거에는 사실은 R&D 기업들, 여러분 항상 모멘텀으로 접근하셨었죠. 그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학회 일정입니다. 자, 이 학회에서 누가 포스터를 발표하느냐, 그 발표 기업 리스트들이 돌아다니곤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주가가 적어도 이 학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최근에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학회가 끝나면 이벤트 끝, 모멘텀 소실 그러면서 해당 주가 기업은 다시 또 곤두박질 쳤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 나타난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R&D를 좀 한다는 기업들이 과거에는 모멘텀만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할 만한 그런 임상 결과들을 이런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사실은 시장이 이제는 이들이 발표하는 R&D 결과, 즉 임상 결과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단순히 발표한다라는 걸 넘어서서 그 결과가 예측치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면 오히려 학회가 끝나도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올해는 좀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게 좀 과거와는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그랬었던 기업이 제넥신이나 매드팩토나 오스코텍, 물론 기대감에 먼저 오르기도 했지만 이런 기업들이 R&D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크게 업사이드가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과로 아마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건 4월 제넥신이 AACR에서 키투르다와 GX1882 병용 투여 반응률이 42%나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 크게 반등했고요. 아스코에서도 키투르다와 하이루킨 7 결과 발표 나오면서 주가 급등했었는데요. 최근 SITC에서는 오히려 사실 그게 ORR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포스터는 아닌데 뭐 별로 안 좋았다 이러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반기에서는 가장 기대할 만했었던 게 바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 결과였죠. 9월 에스모에서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 얀센의 이중항체 병용 투여 결과 발표했는데요. 1차 치료제, 그러니까 나이반 환자에게 투여 시 ORR 100% 나오면서 시장에서 크게 기대하는 그런 R&D 품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레이저 티닙을 가져간 얀센은 ORR 100%인 이 결과에 굉장히 고무돼서요. 1차 치료제 임상 3상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자세하게 이따 오스코텍 설명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물론 이제 대형주로는 아까 말씀을 드린 셀트리온 그룹, 램시마 SC가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본 뒤에 여러분 그 업사이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제약주로서는 타픽 유한양행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유한양행은 본업은 사실 5분기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이제 3분기에 본격적으로 회복세는 들어갔고요. 사실 유한양행은 어떤 실적보다는 R&D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제약사입니다. 내년도에 기대해 볼 만한 건 이 레이저 티닙이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 승인을 받아 판매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레이저 티닙 지금 임상 여러 개 진행 중이에요. 대표적인 게 2차 치료제 임상 2상 4월 달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3,500만 달러 수령받았죠. 그리고 지금 얀센이 1차 치료제 10월 달에 아마도 1차 치료제로 임상 3상 들어갔는데 첫 환자 첫 투약 시에 저희 마일스톤 대략 6,500만 달러 기대해 보실 수 있으셔서 이거 들어오게 된다면 유한양행 약간 인식을 조금 분기별로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유한양행 아마 4분기 적어도 500억 이상 영업이익, 연간 올해 1,000억 이상 영업이익 달성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대표적으로 R&D 모멘텀이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기술 이전 체결했잖아요. 이런 물질들의 성과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좀 한미약품 다들 워낙 실망을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저는 nothing to lose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5년에 사실 한미약품의 신화를 만들었던 글로벌 제약사로 기술 이전했던 그 모든 물질들은 되돌아왔습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반환이 될 R&D는 없습니다. 악재는 없고 호재만 남아있는 거죠. 대표적인 호재는 랩스 트리플 에고니스트, 내쉬 치료제로 현재 미국에서 임상 1상 끝나서 2B가 아마도 연내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월 달에 EASL이라고 하는 유럽 간학회에서 발표된 이 트리플 에고니스트의 결과를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반응률이 좋게 나와서 저는 충분히 내쉬라고 하는 병 자체가 아직까지도 미 FDA로부터 허가받은 약이 없고요. 작년과 올해 내쉬 치료제로 임상 3상에 있었던 물질들이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내쉬 치료제의 새로운 타겟으로 부상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모이는 GLP-1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GLP-1 GCG가 작년 7월 얀센으로부터 반환이 됐잖아요. 근데 올해 8월 머크로 1조 원 규모로 다시 기술 이전됐는데 적응증이 내쉬예요. 바로 GLP-1을 타겟으로 한 내쉬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많다라는 점 감안해 보시면 이 트리플 에고니스트 언제 기술 이전되어도 이상할 게 없고 그 규모는 적어도 조 단위 이상 대규모일 거라고 저는 보여져서 트리플 에고니스트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갖기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인지를 모를 뿐이죠. 좀 더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한미약품 악재는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호재는 충분하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좀 저점 매수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사실 시젠 좀 주가 많이 조정받았어요. 백신 개발되면 바이러스 종식되는데 진단이 무슨 의미야? 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정말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진단은 정말 바이러스 백신이 있어도 끝까지 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백신을 맞아도 여러분 독감 백신 맞아도 당연히 독감 걸리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 개발됐다 해서 어느 날 뚝 진단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진단 기업들 전반적으로 사실은 뭐 판매가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당장 내년에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내년에도 시즌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백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최선의 방역은 바로 진단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미국과 지금 대표적으로 스페인인데요. 사망자 수가 좀 늘어났지만 사실은 1차 유행 시기와 2차 유행 시기를 비교해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3차가 왔었죠. 확진자 수 발생 비율만큼 사망자 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1차 시기 때는 그랬어도.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결국에는 지금 1차 3월 4월에 비해서 엄청나게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 건수 자체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초기에 발견이 되고 이들이 질병이 더 진행되기 전에 케어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리즈너블합니다. 물론 바이러스 변이에 의해서 치사율이 감소됐다는 얘기는 있지만 이건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럽과 미국의 케이스, 사망자 수 발생을 봤을 때 진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중국도 보시면 물론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뭐 제로란 얘기가 있지만 뭐 제로를 믿지는 않습니다. 만 중국이 방역에 성공한 건 맞아요. 그쵸? 지금 뭐 미세먼지 많이 있죠? 미세먼지 많다라는 건 중국에서 공장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중국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엄청난 진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단 기업들 지금 시즌 주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PER 10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저점 매수 유효한 구간이라 생각돼서 시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R&D 바이오텍 기업으로 오스코텍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스코텍 바이오텍 탑픽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회사는 이 아까 말씀을 드린 에스모라고 하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마 병용 투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레이저 티닙이 얼마나 괜찮은 약인지를 입증했습니다. 1차 치료제 임상 3상이 10월에 게시가 됐는데요. 요게 이제 3상, 1차 치료제 3상 디자인이에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자, 아미반타맙, 레이저티닙 병용 투여군과 여기서 오시머티닙이라는 건 타그리소거든요. 지금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으로 지금 현재 아마 올해 3조 이상 매출을 올리고요. 아마도 2024년도에는 8빌리언까지 기대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 오시머티닙과 헤드 투 헤드, 다이다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비교 시에 우리 병용 투여 결과가 더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타그리소 매장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자신감 있지 않고서는 못하는 임상이고요. 결국 내가 타그리소 너보다 베스트 인 클래스야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임상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3상 디자인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얀센의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품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3상은 이렇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베스트인을 증명할 때에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레이저티닙이 타그리소, 이 레이저티닙 병용이 타그리소보다 반응률이 좋게 나왔다면 정말 여러분 레이저티닙 향후 5 빌리언 달러 이상 매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레이저틴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오스코텍 기대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계속 주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요거죠. SYK 저해제 경구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저희가 얼마 전에 임상 2A 마지막 환자 투여가 끝나서 연내 종료가 됩니다. 오스코텍은 내년 1월 달에 개최되는 JP 모간 컨퍼런스에서 요 중간 결과 발표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가치가 3,4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이 입증이 되었다라면 이 약은 9,000억까지 올라가고요. 지금 현재는 저의 TP는 67,000원이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 86,000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오스코텍이 임상 2A를 입증하게 된다면 적어도
조단위 규모의 라이선싱 아웃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SYK죠. 이제 경구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죠. 요걸로 first in class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신다면 글로벌 제약사들의 니즈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좀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제약 바이오 기업들 선전하고 있습니다. 실적인 관점이나 R&D 관점이나 모두 다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주가 떨어질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더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